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에 보태라며 5천만 원을 송금했던 한 50대 직장인. 그런데 몇 달 뒤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안내문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가 자식 결혼할 때 좀 도와준 건데 이게 왜 세금 대상인가요?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중장년층에게 자녀주택 자금이나 생활비, 유학비를 보내는 건 아주 익숙한 일상이죠. 하지만 아무 대가 없이 오간 이 돈들이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요즘은 AI를 활용한 국세청의 금융 모니터링이 아주 촘촘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증여세의 정의와 가족 간 거래가 위험한 이유. 먼저 증여세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남에게 공짜로 돈이나 재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대가 없이 받은 것은 모두 증여로 봅니다. 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는 게 무슨 문제냐 싶으시겠지만 국세청의 생각은 다릅니다. 반복적인 송금이나 고액 이체는 일단 증여로 간주하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용돈, 자녀가 부모님께 드린 효도 용돈, 심지어 형제끼리 대신 내준 생활비까지도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할 책임이 바로 돈을 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 물론 모든 이체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닙니다. 10년 합산 기준으로 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면제되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성인 자녀에게 매년 2천만 원씩 3년간 보냈다면 어떨까요? 총액이 6천만 원이 되죠. 그럼 면제 한도인 5천만 원을 넘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2025년 8월부터는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 간 이체에 대해 검토가 강화될 예정이니 단순 이체라도 기록 관리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 짚어볼까요? 생활비나 교육비는 무조건 비과세일까요?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괜찮지만 그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 계약금을 냈다면 바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도 문제입니다. 약 2억 1,700만 원을 초과해서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이자만큼의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는 4가지 원칙. 그렇다면 이 억울한 세금 폭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통장 메모를 습관화하세요. 이체할 때 메모란에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처럼 정확한 용도를 남기세요. 몇 년 뒤 국세청 조사가 나와도 아주 훌륭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둘째, 큰 돈을 빌려줬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세요. 단순히 종이만 쓰는 게 아니라 이자율, 상환 기한을 명시하고 실제로 이자를 이체한 내역을 남겨야 국세청에서 대여로 인정해줍니다. 셋째, 자녀 명의의 펀드나 보험을 가입할 땐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세요. 나중에 수익이 크게 불어났을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훨씬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다가 나중에 걸리면 20% 이상의 가산세가 붙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 나중에 세금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겠죠. 돈을 보내기 전 면제 한도를 체크하고 차용증이나 통장 메모를 남기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